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뉴스가 정말 폭발적으로 터졌는데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G10은 정상회의, 미국이란 핵협상, 코스피 급등, 국내 화재 사건까지 오늘 스크립트 끝까지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 한 번에 잡히실 거예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이런 내용 놓치는 일 없으니까요.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G10에서 캐나다 총리 만나 방산 협력 카드 꺼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닌데 왜 거기 있냐고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 모임인데 매년 의장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을 별도로 초청하거든요. 이번 의장국은 캐나다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자리에 앉은 겁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핵심 발언이 딱 하나 나왔어요. 방산 강국인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 한마디가 그냥 덕담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엄청난 맥락이 깔려 있어요. 캐나다가 요즘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노후화된 잠수함 전력을 대체할 새 잠수함을 어느 나라에서 살 거냐? 이게 엄청난 규모의 방산 계약이에요. 여기에 한국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이미 폴란드의 K2 전차와 KC는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방산 수출 역량을 세계에 증명했고 잠수함 분야에서도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G7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직접 카니 총리에게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 외교와 방산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아주 노련한 포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 직접 부탁했다. 같은 G7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어요. 사실 트럼프는 1기 때도 김정은과 직접 만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전례가 있어요.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판문점 만남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이에요. 물론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는 없었지만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인 지금 그 경험을 다시 활용해달라고 요청한 셈이에요. 트럼프가 실제로 얼마나 움직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정상 간 대화에서 이런 공개적 약속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내부 파열음, 염태영 의원의 직격탄. 이번엔 국내 정치로 넘어가 봐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꽤 이례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염태영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당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당대회는 새 지도부를 뽑는 자리인데 현직 지도부가 당무를 그대로 주관하면서 경선을 관리하면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잖아요. 심판이 동시에 선수로 뛰는 구도가 된 거니까요. 염태영 의원은 이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거예요. 특히 정청래 대표를 직접 거명했다는 건 당내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전당대회 전 갈등이 공개화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 역학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 정점식 당 안에서 충돌.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아요. 장동혁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언급하면서 선거 소청을 선언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어요. 선거 소청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하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걸 들고 나온 건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인데 같은 당 원내대표인 정점식이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건 당내 균열이 표면화된 거예요. 이런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가 국민의힘의 향후 노선에 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이란 경고, 그리고 스위스 알프스의 역사적 서명식. 자, 이제 국제 정세로 크게 이동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아주 강경한 경고를 날렸어요. 이란이 핵 보유를 시도하면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동시에 합의문 공개를 예고했어요. 강경한 말과 협상 결과를 함께 내놓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투트랙이에요. 그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스위스 알프스에서 열리는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에요. 스위스가 왜 무대냐고요?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중립국이라서 국제 외교에서 협상 장소로 자주 활용돼요. 제네바 협약도 거기서 나왔고 수많은 민감한 회담이 스위스 땅에서 이루어졌죠. 이란은 이번 서명식 이후 본협상에 돌입할 예정인데 핵 문제는 당장 다루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어요. 즉 종전 합의는 일단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핵 문제는
별도의 긴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겠다는 구조예요. 이란산 석유 제재 완화 가능성도 함께 부상하고 있어요. 제재가 완화되면 글로벌 원유 공급이 늘어나고 유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겠죠. 국제에너지 시장 전체가 이 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예요. 레바논 전선과 이스라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미국 이란 합의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도 포함됐어요.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해온 구조를 생각하면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다는 건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도 조정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큰 변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언제 철수하느냐가 쟁점으로 남아있거든요. 미국이란 간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은 이번 합의가 해소해주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중동 정세가 완전히 안정되려면 이 이스라엘 변수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핵심이에요.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도 움직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을 넣었는데요. 이건 협상 카드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석유 수출은 전쟁 자금의 핵심 원천이에요. 거기에 제재를 다시 가한다고 압박하는 건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해요. 이란과는 대화를 진전시키면서 러시아에는 압박을 높이는 복잡한 외교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코스피 2% 급등, 일본 금리 인상에도 외국인이 샀다. 이번엔 경제 소식이에요. 코스피가 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어요. 주목할 점은 배경이에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에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다른 나라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 그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해요. 그런데 오늘 한국 시장은 그 압력을 외국인 매수로 상쇄했어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들였다는 건 나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국제선 유료 할증료 2달 연속 하락, 여름 여행 수요 살아날까? 해외여행 생각 있으신 분들 귀 쫑긋 세우세요.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2달 연속 하락했어요. 유료 할증료는 항공권 가격에 더해지는 추가 요금인데 국제유가 흐름에 연동돼요. 유가가 내려가면 할증료도 내려가고 그만큼 실제 항공권 부담이 줄어들죠. 항공업계는 여름 성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가 하락으로 비용 부담도 줄고 수요도 살아날 조짐이 보이니 업계 입장에선 반가운 흐름이에요. 올 여름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항공권 가격 타이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인천 북한 공장 화재까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드려야 해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아파트 상가 화재가 발생했고요. 인천 북항 인근 공장에서도 큰 불이 나서 건물 25개 동이 잿더미가 됐어요. 25개 동이라는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장 지대 화재는 초기 진압이 어렵고 피해 확산이 빠른 특성이 있는데 인명피해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에서도 사고가 있었어요.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어요. 출퇴근 시간대에 이런 일이 생기면 승객들 혼란이 크죠. 지하 공간에서 가스 누출은 즉각 대응이 필요한 위험 상황인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의사 2명 검찰 송치.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관련해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응급실 뺑뺑이란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뜻해요. 이 사건에서 의사들의 조치가 문제가 됐는데 응급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핵심 주장은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내리는 판단은 불완전한 정보 아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걸 사후의 형사처벌 기준으로 삼으면 의료 현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의료계와 사법체계 사이의 해묵은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에요. 펜싱 국가대표팀 장비 빌려서 출국한 사연, 스포츠 소식도 있어요. 펜싱 국가대표팀이 시위 여파로 장비를 빌려 출국했어요. 대표팀이 자신들의 장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빌린 장비로 국제 무대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경찰은 이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어요.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에 임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표팀 선수들 좋은 결과 거두고 돌아오길 응원해요. 월드컵 이변,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비겼다. 마지막은 유쾌한 소식으로 마무리해요.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엄청난 이변이 나왔어요.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비겼거든요. 스페인이 어떤 팀이에요?
유럽 축구의 정상급 강호 중 하나잖아요. 거기서 카보베르데가 무승부를 따낸 건 그 자체로 역사예요. 이 이변의 중심엔 카보베르데 골키퍼에 빛나는 선방이 있었어요.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승점을 따낼 때는 항상 골키퍼가 신들린 활약을 보여주는 공식이 있는데 이번에도 딱 그 공식이 적용됐어요. 월드컵의 묘미가 바로 이런 순간들이죠. 오늘 해몽성에서 다룬 내용, G7 외교부터 이란 핵협상, 국내 정치 충돌, 화재 사건, 코스피, 그리고 월드컵 이변까지 한 회차에 이 많은 걸 담았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해몽성이 더 힘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